지상 1층부터 12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층에서 탑승한 3명이 1층에서 탑승을 3명이 했어요. 12층까지 1회 운행하는 동안 모두 내렸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고라. 자, 우리는 이런 유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면 1층에서 3명이 탔어요. 그럼 1층에서 내려 안 내려? 안 내리겠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1층은 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몇 층부터? 2층부터 12층까지니까 총 몇 개야? 11개 층에서 내리겠죠. 여기까지 4층까지는 아무 내리지 않네요. 대신 나왔네요. 4층까지는 아무 내리는 사람이 5층부터네요. 몇 개 빠져야 돼? 4개 빠져야 되네요. 8개 층이네요. 서로 연속한 층에 내리는 경우는 없고 3명은 모두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립니다. 아까 했던 거네. 뭐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네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층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고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8개 층에서 3명 내렸으니까 3개 층에서 내렸을 거고, 그치? 나머지 5개 층은 안 내렸지. 그러면 3개 층이 눈치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5개 층은 눈치를 안 봐. 그러면 5개를 먼저 배치를 해야겠지. 이렇게 맞나요? 여기 몇 가지야? 이게 몇 가지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아니 뭐 층이 돌아다녀. 이게 아니야. 문제를 바꾸면 된다고. 문제를 다른 생각으로 바꾸면 돼. 얘 5개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 5개 배치 몇 가지? 사람들이 지금 안 내렸어. 5개 층을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문제를 바꿔볼까요? 얘를 의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5번부터 12번까지 의자가 있어. 이 의자가 8개 깔려 있다고. 의자가 8개 깔려 있다고. 그래서 3명이 앉을 거야. 여기다 3명이 앉을 건데 어떻게 앉을 거야?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고. 똑같은 문제잖아.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3명은 눈치를 보고 들어가고 나머지 의자 5개는 눈치를 안 보겠지. 의자 5개 놓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의자 5개 놓는 방법. 아니 니들이 난도 강당에 의자 5개 놓는다고 생각해봐. 놀 때 의자 놓을 때 생각을 하고 놓냐 생각을 안 하고 놓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자 5개를 넣고 강당에 놓을 때 나는 이 의자를 첫 번째 놓자, 이 의자를 두 번째 놓을까 이런 고민을 하냐 안 하냐야. 고민해야 안 해. 의자는 지금 빈 의자인데 고민을 안 하겠지. 아니 의자가 이렇게 있어. 난 이 의자를 자리 바꿔서 놓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 의자 배치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빈 의자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얼마? 6, 5, 4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뭐 이건 A, B, C라고 생각합시다. 사람. 그래서 그럼 A가 여기 들어갔고 어떤 말이냐 생각. A가 여기 내렸고 B가 여기 내렸고 뭐 C가 여기 내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뭔 말이야? 5층 패스, C 6층에 내렸고
5층 안 내려서 6층 C, 7층 안 내려고 8층 A, 9층 안 내렸고 10층 안 내렸고 11층 B 내렸고 12층 안 내렸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요걸 이해하면 쉽다고. 근데 요 포리 방법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야. 요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요게 쉬워. 요 방법이 쉽다고. 요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런 유사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 방법을 이용해서. 이해됐어요? 요 방법보다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추천한다고. 일단은 이 방법보다 어려운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지. 사람이 3명인데 3명이 내렸겠지 이렇게. 근데 이웃한 층에서 안 내렸다는 것은 여기에 층이 이렇게 끼어 들어있다 이 말이겠지.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 5개 들어있어야겠지. 엄마 이해되니? 그러면 실제로 사람 3명이 있고 여기에는 몇 개 층이 있어? 여기가 A개, 여기가 B개, 여기가 C개, 여기가 D개가 들어있다고. 근데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층이 있어야겠지. B하고 C는 1개 이상이겠지.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얘가 지금 5층에서 내릴 수 있어 없어? 4층까지 안 내리니까 5층부터 내릴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없을 수도 있어. 얘가 몇 층까지 갈 수 있어? 12층 갈 수도 있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가 나오면 된다고. 요 식이 어렵다고. 식은 이해됩니까? 식은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는 일반형이야. 중요한 일반형입니다. 됐어요? 뭐 정형은 아니야. 약간 틀이 좀 파괴됐는데 이 식은 아주 중요한 일반형입니다. 요거에 대한 분석은 또 해야 돼. 현재는 조건이 지금 BC하고 AD가 다르잖아요. 문제가 난이도가 잠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을 알고 있으니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말이구나 이웃하지 않게 앉아라 이 말이구나 라고 풀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런 종류의 문제는 꽤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못 넘어가냐 방법을 달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해설하죠. 이 형태는 아주 많이 나온 형태라 했습니다. 이 표현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넘어갈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 이거를 이해하는데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6개의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왔는데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 자, 이웃하는 애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애도 있지. 됐어요? 남자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여자도 사람이 다 다르겠지. 그러겠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여학생끼리는 이웃,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 우린 2가지를 해결해야겠지. 근데 이를 한꺼번에 2가지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는데 보통은 2가지 나오면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 하지만 한꺼번에 해결하면 좀 더 간단합니다. 혹시 3가지가 나오면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라. 알겠나요? 복잡해지니까 따로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는 거야. 우리는 뭐만 해결해? 하나만 해결해. 하나는 뭐야? 여학생끼리는 이웃에서 그냥 앉혀. 여학생끼리 이웃에서 앉혀. 이해됩니까? 그리고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렇지? 여학생이 이웃에서 앉았어.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서 앉았어. 5가지 경우가 나오네. 그 각각에 대해서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것을 끼워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야. 총 개수가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 나왔냐면 이웃하는 경우가 1, 2, 3, 4, 5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의자가 10개다.
그럼 완전히 힘들어집니다. 완전까지는 아니야. 왜 완전까지는 아니냐면 현재 그림을 보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그림이야. 뭐만 이해됩니까? 여학생들이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하고 이렇게 앉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 이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생각이 절반으로 준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럼 5번 하지 않아도 되고 몇 번만 하면 돼? 3번만 하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자, 얘기했어요. 2가지 생각을 하나에다 접목시키긴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집어넣겠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아니요 남학생 그러면 요 놈도 먼저 해도 됩니다. 둘 중에 조금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아 실은 할 때는. 알았어요? 물론 어려운 걸 먼저 해결하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건데 답은 나와있으면 일일이 세는 거니까 선생님 뭐 답을 이런 것은 틀이 있는 게 아니야. 얘를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워요. 한꺼번에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여학생끼는 어차피 이웃하니까 얘는 한 덩어리야. 어차피 한 덩어리야. 그러지? 그럼 엄밀히 따지면 몇 덩어리야 지금? 총 몇 덩어리야? 총 몇 덩어리야? 5덩어리야. 총 몇 덩어리야? 5덩어리야. 그럼 여자를 한 덩어리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없고 의자가 5개만 있는 거고 남학생끼는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고 풀 수가 있네 바로.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남학생 둘이 빼고 남는 게 몇 개야? 3덩어리니? 3덩어리 나열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돼. 3덩어리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 실제로는 여기에 여자들 들어있어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일까? 맞니? 세 자리가 있으니까 여학생들 들어간 자리가 있을 거고 둘이 자리를 바꿨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남자애들이 어쨌다 끼워 들어갔다. 됐습니까? 여기 좀 더 수학적인 방법이긴 하나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웃하지 않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면 이 방법을 쓰는 거고 2가지 생각이 둘 다 생각이 어렵다 하면 분리해서 하나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배치하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2번째를 해결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 이거는 4, 3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까? 72가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거지. 경우의 수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또 나왔네요. 홀수인 소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둘 다 이웃하지 않아. 생각이 어렵지? 2, 4, 6은 이웃하잖아. 홀수인 소수가 누구야? 2, 홀수인 소수. 3, 5. 2, 4, 6도 이웃하지 않아. 4, 6도 이웃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2가지 생각이니까 하나를 먼저 해결하자고요. 해결하자고. 그러지? 그런데 생각보다 개수가 적어. 셋 다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겠지? 둘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케이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해결하는 게 맞아요. 이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2, 4, 6이 2, 4, 6. 2, 4, 6. 2, 4, 6. 끝났냐? 개수가 적게 생겨갔지? 하나, 둘, 요거 있네. 셋, 이겠네. 총 4가지네요. 그런데 그 4가지가 잘 보면 대칭적이다 이 말이야. 얘랑 대칭적이고 얘랑 대칭적이야. 몇 번만 하면 될까요? 2번만 하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 먼저 2개를 배치하고 첫 번째 케이스, 2번째 케이스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뭐 한꺼번에 하고 나서 곱하기 해야 되겠네. 다 하고 나서 곱하기 해야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246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뒤에 3팩도 해야 되겠네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하고 곱하기. 그럼 246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3호만 배치하면 되겠지. 3호는 3호 아무 상관없네. 아무 상관없이 다 이웃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야 그러면 3팩이 되겠죠. 얘는 3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3 5 5 3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야. 둘이 자리 바꾸고 5가 둘 중에 하나 들어가겠네. 2 곱하기 2인가요? 3 5 5 3 자리 두 자리씩. 우리 구하는 답은 얘를 더하고 더해서 곱하기 2는 세트가 두 세트가 더 있었던 소리야. 똑같은 세트가 3팩은 2, 4, 6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문제.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다음 51번. 주머니 안에 서로 빨간 공 2개와 서로 다른 빨간 공 2개, 서로 다른 파란 공 3개, 서로 다른 빨간 공 2개. 서로 다른 말이 없어도 서로 빨간 공 다릅니다. 됐어요? 근데 이게 눈에 가려 있어. 안 보여. 그럼 빨간 공 2개 넣었는데 내가 그 전에 공 꺼내고 집어넣고 다시 꺼냈더니 그 공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똑같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문제 속에서 판단해야 돼. 같은 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대놓고 알려준 거야. 서로 다르다고. 사이즈가 다르다 생각이 되겠지. 다음 조건에 따라 공을 1개를 꺼내어 5개의 공을 모두 꺼내는 방법. 2개, 3개를 모두 꺼내네요. 빨간 공은 연속하여 꺼내지 않아. 이웃하지 않는다는 소리고, 파란 공은 연속해서 2개까지만 꺼내. 연속해서 2개까지만 꺼내. 그러면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 생각이잖아요. 이 구분을 시켜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다? 아까 이웃하지 않는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꺼내겠다 이거지. 서로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 파란 공 3개 3팩, 빨간 공 2개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 이 말은 뭔 말이야? 어디까지 해결한 거야? 요 말만 해결한 겁니다. 파란 공을 꺼내는데 빨간 공은 이웃하지 않게 꺼낸 거야. 근데 2개까지만 연속해서 2개까지만 꺼낸다고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지. 이거는 안 된다 이거네. 이거는 안 된다. 뭐 때문에 3팩 2팩을 빼달라 이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복습하십시오. 5번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로 가는데 치역이 1, 2는 모두 원소를 가지고, 치역이 1, 2는 모두 원소를 가지고 3은 원소를 갖지 않아. 1, 2, 3, 4가 가는데 1, 2, 3, 4가 가는데 3으로는 안 가야 되고 1, 2로는 무조건 가야 돼. 4는 간지 안 간지는 몰라. 총 화살표는 몇 개 나가야 돼? 4개가 나갈 거야. 4개가 나갈 건데 도대체 얘네들이 몇 개가 왔느냐 이 말이야. 몇 개가 올 수 있어?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도 있고 2개, 1개, 1개, 2개도 있겠지. 총 몇 번 해봐야 돼? 5번을 해봐야 되네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방법 5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됐어요? 해봤을 때는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할 게 많아. 얘는 일단 안 가야 되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4로 같느냐 같지 않느냐로 구분이 되겠네요. 4로 같느냐 같지 않느냐. 하나하나도 있네. 하나하나도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4로 몇 번 갔어? 4로 몇 번 갔어? 하나도 안 갔다고. 얘는 4로 하나 갔어. 얘는 4로 2번 갔어. 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쉽게. 안 그러면 요거 6번 해야 돼. 물론 얘하고 얘는 대칭이니까, 얘랑 얘랑 대칭이니까 6번이 아니라 4번만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 분류 작업은 이렇게 되네요. FA가 4인 개수로 분류가 되겠네요. 우리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 분류 작업입니다. 개수를 총 세는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중복이 안 되게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이게 분할적인 개념인데 이게 생각이 어려워.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중복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세고 중복을 빼줘야 된다고.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4인 개수로 가볼게요. 첫 번째 0개. 0개가 됐다는 소리는 뭔 말이야? 여기 둘로 다 갔다는 소리지. 얘 둘로만 갔다는 소리지. 둘로만 간 것은 어떻게 풀면 좋냐면 그냥 얘를 보내고 얘를 보내고 얘를 보내고 얘를 보내. 근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걸 빼는 게 쉽습니다. 안 그러면 1, 3, 2, 2, 3, 1을 다 하려면 좀 더 시간이 더 걸려. 그러잖아. 지금 1, 3, 2, 2, 3, 1 빼고 남으면 0, 4와 4, 0만 나오니까 요 두 개를 계산하겠다 이 말이야. 오케이? 0개인 경우는 1, 2로 다 갔어. 2의 4제곱. 둘 해서 2의 4제곱이야. 빼기 몰빵 2가지. 이해됩니까? 두 번째 1개입니다. 1개. 1개 누가 갔어부터 선택해야지. 누가 갔어? 넷 중에 한 마리가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마리를 이제 얘 둘에 보내야겠지. 둘로 보내는 방법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세 번째 2개. 얘가 2개 갔으니까 골라줘야겠네. 4C2 곱하기 남는 게 2마리밖에 안 남습니다. 2마리는 갈 수 있는 것은 2팩. 문제 난이도는 괜찮네요. 이 문제는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배워야지 하나씩. 아 요렇게 풀면 좋더라 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복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3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예로 정의합니다. 뭐야 이거는 왜 질문이야. NC는 N고 N-1 2 NC4은 N N-1 N-2 3팩 맞나요? 얘도 2팩이 맞고요. 이거 165 식 좀 정리해서 자연수니까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자 값을 구했으니까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 있어. 2개 나온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서 n은 당연히 3보다 더 커야 됩니다. 연산이니까 패스. 60번 6마리가 있습니다. 2개의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 A는 5마리보다 적어요. 1, 2, 3, 4, 0 이렇게 되겠네요. 교집합은 6이야. 여기는 6이야. A는 총 몇 자리야 지금? 5자리보다 작다는 것은 4자리까지지. 4자리를 해서 구분을 시켜놓을게요. 한 자리는 만들어 왔잖아. 교집합 확실하고 이런 자리가 있는 거지. 4마리 이하니까 사실은 이 자리가 있더라도 안 넣어도 관계는 없다. 안 넣는 관계없다. 됐어요? A, B의 순서상을 구하시오. 끝났네. 그러면 남는 거 지금 이 자리도 있네요. 바깥 자리도 있고요. 됐어요? 원소 남는 게 몇 마리 남았어? 5마리 남았어요.
그럼 5마리를 여기에 넣을 수가 있겠지. 여기에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3에 5제곱하면 되나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이 자리는 3자리밖에 없는데 나머지 자리는 모르는 이 자리는 3자리밖에 없는데 넣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5마리 다 들어갈 수 있네. 그러지? 그러면 우린 분류를 얘가 0마리 들어간 게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또는 얘가 전체에서 4마리, 5마리 들어간 걸 빼도 되겠고 여기 좀 더 빠르게 하겠네. 알겠어요? 4마리 넣었습니다. 4마리 넣었다는 것은 선택해야지. 5C4 이해됩니까? 5C4 5C4가 뭔 뜻이야? 여기에다 4마리를 넣었다 이거지? 6 빼고 5마리 중에 4마리 넣었어. 그거 1은 어딘가 가야겠네. 1은 어디로 가? 여기 아니면 1로 가야겠지. 빼고 5마리 다 들어갔어. 요렇게 푼 게 쉽겠네. 0, 1, 2, 3보다는. 이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식을 그리고 있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분류 작업을 한 겁니다. 됐어요? 전체에서 뭘 뺀 거야? NA가 5인 거랑 6인 거를 뺀 거야. 63번 6이하의 자연수, 10이하의 자연수. 얘는 1부터 6까지. 얘는 1부터 10까지. x에서 y로 합니다. 여기서 x로 y로 합니다. 임의의 두 원소 1, 2에 대해서 큰 놈이 작은 놈으로 가. 큰 놈이 큰 놈으로 가는 것과 큰 놈이 작은 거로 가는 말은 똑같습니다. 원래. 그러면서 화살표만 뒤집어진 거야. 근데 얘가 저약 조건이 있으니까 완전 달라진 거야 말이. 3은 7로 갔어요. 7보다 큰 놈을 갔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순서 화살표 뒤집어져야 되니까 내가 일부러 공역을 뒤집어 놨어. 잘 보이게끔. 그러면 3은 어디로 가야 돼? 7로 간다 했지. 7보다 큰 놈으로 가니까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조건 자체가 뭡니까? 큰 놈이 작은 놈으로 간다는 것은 얘는 1대1이야. 일단 1대1이니까 3이 7로 가면 두 자리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네요. 3이 7로 가는 경우와 3이 8로 가는 경우네요. 이유는 알겠지? 첫 번째 F3이 7로 가는 경우, 두 번째 F3이 8로 가는 경우. 7로 가면 두 마리가 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3씩 이해됩니까? 순서는 정해졌으니까 3씩. 나머지는 세 마리는 6마리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3이 8로 가면 두 마리가 두 마리 들어가고 7마리가 세 마리가 찾아야 돼요. 씩 받아들여야 돼.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정도는. 4번 6개에서 6개로 갑니다. 다르면 다르다. 1대1 대응이네요. 1대1 대응이고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해달라 이 말이지. 자, 1, 2, 3, 4, 5, 6 1, 2, 3, 4, 5, 6 2가 두 번 거쳐서 2로 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2가 두 번 거쳐서 자기 자신이 됐다. 기억합니까? 항등함수 함수에서 배웠어. 뭐라 했습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돼? 크로스가 생각나야 됩니다. 크로스에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럴 수 있어. F2가 2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F2가 2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F2가 2로 간다면 얘는 해결됐어요. 3하고 1은 2차이 가야 돼. 3하고 1은 2차이.
2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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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이. 룰이 정해졌네. 자, 1, 3은 그러면 하나, 2는 빠졌으니까 둘, 셋으로 가겠네요. 얼마라고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 하나, 둘, 세 가지지. F3이 당연히 더 커야 돼.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3이 어딘가로 갔다 이 말이지. 1은 이렇게 하고 3은 이렇게 갔다 이거지. 나머지 애들은 룰이 없으니까 곱하기 3팩 이러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쉽네. 요거는 쉬웠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가 2로 안 갔어요. 2가 2로 안 갔다는 말은 1로 갔을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각각 생각을 해내야 되겠네. 몇 가지씩 있는가? 다 똑같으면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를 수가 있잖아. 2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됐어요? 자, 2가 1로 갔습니다. 2가 1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2가 1로 가면 1은 무조건 2로 가야 돼요. 그렇소. 1이 2로 갔으니까 3은 무조건 4로 가야겠네요. 이게 무조건이네. 오케이. 일일이 써야 되겠네요. F2가 1로 갈 때는 룰이 정해져 버렸어. 얘는 3패. 됐어요? F2가 3으로 갈 때 F2가 3으로 가면 F3은 2로 가겠지. 그럼 차이가 2가 될 수가 없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F2가 4로 가면 F2가 4로 가면 F4는 2로 가겠지. 그리고 두 칸씩. 하나, 둘, 두 종류밖에 없네요. 두 가지. 곱하기. 여기서 조심해야겠네요. 두 가지는 이 말이야.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남는 5, 6이 안 갔어. 일일이 다 써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네. 곱하기 2팩. 지금 요거 하고 있네요. 요걸 됐어요? F2가 5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모습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확실한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2가 5로 갔어요. 5는 2로 갑니다. 그러면 1, 3은 두 칸 차이니까 여기 두 칸 차이. 오케이. 두 개네요. 두 개를 갔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는 4, 6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2팩 되겠네요. 6만 하면 되겠네. 6은 2가 6으로 갔어. 6은 2로 갔어. 밀상은 두 칸 차이. 두 칸. 얘도 두 가지네. 다 똑같네요. 세 가지는 똑같아요. 어쩔 줄 모르니까 해봐야 됩니다. 이 차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됐어요? 나이도 좀 있네요, 문제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6번까지 8문제 남았습니다. 8문제. 다음 시간 시험 보고 여튼간 8문제 풀겠습니다.